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금요일 날 보합권에 끝났고요. 뭐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15일 날 목요일 날에는 1,600억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뭐 금요일 보니까 다시 뭐 8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발생을 하고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수급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여기 보세요. 5월 2일 날 6,7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때는 하이닉스는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못했습니다. 물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는 2.2% 정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야, 이거 삼성전자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요,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작년 7월 달부터 거의 한 9만 원 정도의 가격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죠. 이렇게 5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까지의 약간의 뭐 횡보 구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는 거지,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포트폴리오 조절에 의해서 시간이 조금 더디게 진행될 뿐이지, 삼성전자의 하락 추세가 여기서 다시 나온다? 절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안 가는 것일까? 장기 평선을 돌파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장기 평선을 이탈하고 내려올 때도 보세요. 23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장기 평선을 수렴하기 시작했고 다시 반등하고 또 수렴했죠. 그리고 24년 초반에도 수렴하고 다시 올랐고, 여기 5월달 6월달에 또 수렴하고 다시 올랐고, 돌파할 때는 강한 갭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평선을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자, 내용 보세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실적은 9조 원입니다. 이때 전영현 부회장이죠.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신임 부회장이었습니다. 이때 사과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주주들을 다독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충격적인 실적이었거든. HBM 관련된 실적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낮아요. 근데 이때 발표가 됐을 때는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때는 시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냥 급락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죠. 이때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 관련돼서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 파운드리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장을 조금이라도 뺏어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순간에 다 반영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 말, 3월, 4월 초까지 뭐가 있었죠? 미국의 관세 전쟁, 중국과,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고가부터 저가까지 26% 빠졌어요. 미국 시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 시장에 대한 상승 구간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아니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제품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 HBM은 지금 하이닉스보단 떨어지지만 만들어내고 있고요. 물론 HBM3E 그리고 4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HBM3는 이미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서 H20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관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 통제를 받으면서 뭔가 좀 수요 둔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미국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구간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삼성전자가 잘 되기 위해서, 즉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엔비디아가 잘 돼야 되고, 엔비디아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나스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가격대에 있다는 건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환율입니다. 또는 채권금리예요. 요걸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환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달러가 약세로 들어갈 수 있게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성전자 급락, 코스피 급락, 환율 급등, 즉 원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달러 가치가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관세를 때리고 나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빠졌느냐? 자, 잘 보세요. 딱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10포인트였던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없어. 관세해도 인플레이션 없어. 파월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날 믿어. 근데 여기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다? 인플레이션은 뭔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달러에 10을 살 수 있었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1달러에 9가 됩니다. 10% 떨어진 거죠. 반대로 부담은 10%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년 6월 달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도 6개월 정도가 더 남은 겁니다. 그럼 26년도가 되면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참패하게 되면 식물 대통령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계속해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4월 9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요? 지금이 가장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주식 사기 좋은 날이다.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렇죠? 재테크의 달인. 갑자기 관세 때린다. 시장 안 보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 이제 주식을 사야 된대. 자,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자, 내용 보세요. 트럼프, 지금 당장 주식을 살 때다. 이 나라는 로켓과 같을 것. 주식이 떨어졌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이 떨어져서, 즉 시장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미국 시장이 딱 3일 만에 20% 가까이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5만 원의 저가를 지켜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미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상관하지 말고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 종목군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변동폭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안 빠지는 가격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동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플러스 다른 종목군들을 엮어줘요.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식으로. 보세요. 한미반도체 오늘 장중에 여기 보시면 14%까지 급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미반도체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구간이 필요하고 관련 있는 반도체 종목을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랑 관련 없어.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 납품을 안 하고 있어. 맞아요. 그걸 제가 모르고 이야기를 드릴까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지키고 있을 때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하이닉스는 지금 2.2% 상승구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당연히 HBM으로 인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AI가 처음에 태동됐었던 23년 초반부터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갖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보세요.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절대 못 움직인다. 절대. 왜? 삼성전자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지고요.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요. 하이닉스 같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 구조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고 있는 이때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플러스 한미반도체 또는 테크윙 또는 PSK 홀딩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올라오는 쪽으로. 주식을 싸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싸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미증시 저점을 가장 먼저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저점을 잡은 건 여기에 잡아서 제가 정확하게 14,784포인트에 이제 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했느냐? 요거. 나스닥의 4월 9일 날 12%의 상승세를 보고 이제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매수해 들어가면 됩니다. 단 보유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타점에 집중합시다. 이러면서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 지금 큰 수익 구간에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체크한 결과 한미반도체가 오늘 10%대 강세.
진행되고 있다. 시장은 주도주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죠. 많이 빠졌다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종토방을 한번 봤습니다. 종토방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요 내용인데, 자, 보세요. 회사가 투명하지 못하니 세력들만 돈 번다.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주주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야지. 맨날 언플로만 버티고 언론 플레이나 하는 거죠. 꼼수만 쓰니까 주주들은 90%가 손실 중이고 돈 많은 기관 외인 세력들만 놀이터 ATM처럼 움직이면서 돈 버는 종목이 한미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이야기죠. 자, 내용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1파 때 그래요. 총 상승파는 2파까지 있는데 1파가 진행되는 건 뭐 짧으면 1년 뭐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 길어지면 3년까지도 갑니다. 상승 구간이.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계속 보유하거나 3년 동안 계속 보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게 신고가예요. 주도주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가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몰빵할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가는 겁니다. 왜? 선반영되니까. 강하다는 건 수급이 몰린다는 거고, 수급이 몰린다는 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많이 올라가서 무서운 게 아니라 많이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올라간 가격대에서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단기적으로는 실적과 주가 움직임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와 성장성은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10,000원대부터 19만원, 거의 한 20배 정도 상승하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원부터 9만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어요. 100%가 채 못 올라갔죠. 이때 당시에 뭐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더 못 올라갔고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시장 자체를 완벽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트럼프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서 타점을 내가 잡았을 때 수익 금액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지겨우니까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시세가 잘 나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지금부터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실적 확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요 분이 어떤 부분을 잘못 보고 있는 거냐면, 주주들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지, 맨날 얼플로만 버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과 실적이 상승하는 부분이 맞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9만 원이긴 하지만 저가 어느 정도 나오죠? 6만 원대죠. 대략 한 6에서 7만 원대. 그러면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하는 구간에서 저가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의 실적치를 본다면, 자, 내용 보세요. 23년도 300억대에서 24년도 2,500억까지 나왔죠. 24년도 결산 실적 언제 나오나요? 25년 초에 나오잖아요. 300억에서 2,500억. 뒷자리 빼겠습니다. 얼마예요? 38에 24. 2,400억 정도. 39, 27. 2,700억 정도. 그쵸? 주가의 상승 구간과 거의 비슷하게 상승 구간이 나왔다. 1년, 2년, 거의 한 2년 반 동안. 그쵸? 무슨 얘기냐?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나빠진 실적치까지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도 타점을 잡아야겠지만 삼성전자 플러스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즉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삼성전자의 뭐 수급이 나빠요, 외국인이 나빠요, 어떤 내용 때문이에요, HBM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타점 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원하고 있다. 왜? 나스닥을 빼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타점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금요일 양호하게 끝났다. 오늘 미증시 트럼프의 광기로 조정은 큰 조정은 안 받을 거예요. 다음 주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종목 장세가 나올 거고요. 그 종목 장세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플러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 플러스 바이오까지 끝입니다. 보유 종목 체크를 보면 한미반도체 10% 급등, 추가 매수 완료, 몽땅 보유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일주일 내내 올랐습니다. 지금 35%대 수익 구간에 한 주도 안 팔고 보유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5월 16일 날 한미반도체 시장가에서 높여 잡아라 85,300원대. 근데 지금 9만 원에 끝났습니다. 그때 올라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 주도 팔지 마라.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쭉 이렇게 보시면 5월 16일 두산에너빌리티도 뭐예요? 단 한 주도 매도하면 안 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매도 금지. 삼성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신고가를 공략을 한다는 거, 그래서 25%, 14%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어떤 상황을 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삼성전자는 나빠진 부분을 모두 반영을 했다. 반등을 확인하는 게 먼저다. 확인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도 타점 잡아야 되지만 관련돼 있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삼성전자와 함께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매매한 종목군들 중에서 바이오도 한번 보시죠.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6%까지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70%대씩 수익 구간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큰 위험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 ABL 바이오처럼 70%대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플러스 우리가 어떤 계좌대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제가 관련돼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